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바사요입니다. 전 세계 누적 판매량이 150만 대가 넘어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SUV입니다. 프리미엄 럭셔리 SUV 시장에 이 차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 바로 포르쉐 카이엔이죠. 이 포르쉐 카이엔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렉트릭 전기차로 나왔습니다. 오늘 처음 보여드리는 건 아니에요. 차바사형이 국내 최초로 두바이에서 이 차량이 맨 처음에 공개된 작년 말쯤에 미리 이 차량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카이엔 일렉트릭을 개발부터 쭉 담당하신 부사장님도 실제로 만나가지고 이 차에 관련한 막 그 속속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와 몇 가지 또 앞으로의 막 되게 중요한 힌트들 이런 것들 들었었거든요. 혹시 아직 못 보셨으면 지금 바로 이 영상 클릭하셔가지고 링크 클릭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드디어 두바이가 아닌 한국 시장에 이 차가 나왔습니다. 카이엔 일렉트릭 무시무시한 터보 모델이 제 옆에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나왔는지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볼게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카이엔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봤을 때 보닛이 엄청 낮습니다. 보닛이 낮다 보니까 이 차에 이렇게 다가서면요, 원래는 이게 살짝 올라와 있잖아. 근데 이게 쭉 내려가 버리니까 오히려 이 차량의 넓은 이 보닛부를 보게 돼요. 차 폭감이 조금 더 가까이서 넓게 느껴지는 느낌? 낮고 넓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카이엔에 약간 이렇게 엄청 올라와 있는 좀 존재감 있는 인상에서 좀 더 날렵하고 스포티해 보이는 인상이 연출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기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끈하게 앞쪽까지도 그릴 없이 쭉 떨어진 거 볼 수가 있는데요. 터보 모델이에요. 정말 강력한 차입니다. 그냥 수치로 말씀드리면요, 1000마력이 넘습니다. 사실상 1100마력이 넘거든요. 1156마력을 자랑하는 미친 차다. 믿기지가 않아요. 이런 사이즈의 이 SUV에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은데, 좌우 쪽에 보시면 기본 모델이랑 살짝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가니쉬 같은 것들, 그리고 하부에 나와 있는 이런 범퍼 쪽 그릴이 일반 모델과 터보 모델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다르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한국 시장에 나왔으니까 아니 얼마냐 얼마. 가격이 국내 시장에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카이엔 터보는 1억 8천만 원대라 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렸던 카이엔 일렉트릭 일반 모델, 이 모델은 1억 4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카이엔 S 일렉트릭이라고 일반 모델과 터보 모델 사이에 끼어 있는 그 친구는 1억 6천만 원대예요. 제가 가격은 이렇게 한번 띄워드립니다. 글로벌 시장과 비교해보면 꽤나 공격적인 가격이긴 합니다. 한국 시장에 워낙 카이엔이 잘 팔렸거든요. 이 글로벌 본사에서도 우리나라에 좀 경쟁력 있는 가격을 내놔야 한다라고 많이 설득을 해서 이런 가격을 만들어냈다고 해요. 카이엔은 양산 전기 SUV 중에서 거의 탑 티어거든요. 오늘 좀 차 자세히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이 생김새도 특별하지만 실제로 차량 이 안에 성능은 더 무시무시하다. 일단 조금 더 살펴보면요, 헤드램프 쪽이 하나로 쭉 미끈하게 나와 있죠. 아주 슬림한데요. 안쪽에 모든 헤드램프 기능이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여기 방향지시등 들어가고 뭐 상향등, 하향등, DRL 다 하나로 통합돼서 훨씬 더 깔끔하죠. 아래쪽까지 분리되어 있지 않은 형태고요. 실제로 이 보닛 아래는요, 90리터 용량의 트렁크가 드러나 있습니다. 트렁크가 하나 더 나와 있는 느낌을 더 실용성 있게 좀 만끽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측면부로 한번 살펴보면요, 전장이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기존에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내연기관 차량 대비해서 전장이 55mm가 늘어났습니다. 중요한 건 전기차잖아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탑재가 됩니다. 그러면서 휠베이스 길이 130mm가 늘어났어요. 이 정도면 사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2열에 탑승했을
이동했을 때 이 레그룸 공간이 확실하게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따가 한번 또 타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기 SUV인데 도어 캐치 같은 경우는 마치 일반 내연기관처럼 이렇게 물리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매립시켜 놓지 않은 모습에서 측면부를 딱 봤을 때 전기차네 라고 바로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휠베이스가 넓어졌기 때문에 그냥 안정감 있게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내려온 듯한 느낌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이드 스커트 부분에도 이렇게 블랙 색상으로 마감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더더욱 조금 더 아래쪽이 시각적으로 눌려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포르쉐가 잘 하는 거죠. 이렇게 휠 아치 쪽에 위쪽에 한 번 더 이렇게 윙 라인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라인에서 느껴지는 긴장감과 굴곡이 좀 맵시 있게 보이는데요. 그 때문에 휠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자, 지금 피렐리 타이어 들어가 있는데 휠 되게 크죠? 22인치 타이어입니다. 이번 카이엔 일렉트릭은 20인치부터 22인치까지 선택하실 수 있고요. 총 9가지의 휠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이 휠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좀 전기차스럽긴 합니다. 스포크 라인이 굴곡이 많이 져 있긴 한데 겉에 이 크롬으로 만든 이런 라인들은 또 되게 평면적인 느낌도 있거든요. 약간은 심플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안쪽에 보시면 터보나이트 엠블럼이 자리 잡아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포르쉐의 색상 컬러 넣은 게 아니라 이렇게 회색으로 더 무시무시한 친구입니다. 터보에 들어가는 터보 나이트 엠블럼이 안쪽에 좀 더 이렇게 깊이감을 만들어내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겉은 평면적인지 안쪽까지의 입체감은 또 독특하게 여겨지기도 하네요. 이 위쪽에 보시면 충전구 나와 있습니다. 전기차기 때문에 충전 중요한데, 와, 보셨어요 여러분? 위로 열리는 것도 아니고 아래로 열리는 것도 아니고 안에 들어갔어. 이거 너무 좋은데? 비가 올 때 우리가 충전해야 되잖아요. 비 올 때도 할 수 있잖아. 그럴 때도 뚜껑에다 딱히 이렇게 젖지 않고 이렇게 바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 어떻게 닫아? 닫는 버튼은 없습니다. 그냥 열리고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따로 버튼이 있어서 닫히게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작동하냐? 포르쉐가 이런 거 그냥 만들진 않았겠죠. 요렇게 지금 110초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요, 보셨어요? 자동으로 닫히게 됩니다. 다시 열어볼게요. 열리고 닫는 버튼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닫히고요. 충전을 했다가 충전 케이블 뽑습니다. 자동으로 닫힙니다. 충전했다가 충전 케이블을 뽑고 또 다시 만약에 열었어. 차량이 출발하잖아요. 다시 닫힙니다. 여러 가지의 메커니즘에 따라서 이 도어부는 닫히게 되어 있고요. 운전자가 수동으로 직접 닫는 건 없어요. 막 비가 미친 듯이 와. 빗물이 여기 들어가면 어떡해? 제가 관계자에게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세이프티 메커니즘이 다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 없고, 아마 물을 그냥 통째로 들이대도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포르쉐의 자부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다른 제조사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디테일이고요. 이렇게 적응하고 나면 가장 편할 디테일로 만들었다는 게 직접 한번 사용하면서 더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요 위쪽에 루프 라인이 쭉 흐르듯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형태죠. 아주 미끈하게 내려오면서 이 후면부 쪽에 위쪽 윙 스포일러 쪽과도 만나게 됩니다. 좀 안정감 있게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라인만 보면 약간 쿠페 스타일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쌘 느낌 확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앞쪽에는 면을 좀 둥글게 굴곡을 마련했다가 이렇게 뒤쪽 팬더부터 쭉 라인이 하나 들어가고요. 그 라인에 이어져서 테일램프가 쭉 이렇게 라이트 스트립 형태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와, 재밌는 건 여러분, 여기 끝에서부터 쭉 따라오세요. 불이 딱 들어오는데 여기 포르쉐 레터링에 불이 들어옵니다. 진짜 이 안에 보니까 픽셀 형태로 포르쉐라는 이 레터링 모두에 다 빛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서 밤에 보면 내가 포르쉐야 이런 느낌, 이 카이엔 일렉트릭 탔을 때 확실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좌우 쪽에 이렇게 너무나도 독특한 윙이 달려있죠. 좌우 쪽의 윙은 제가 글로벌 공개 현장에서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렸었죠. 여기 보시면은 우리만 아는 독특한 무늬가 있어요. 방위 GPS가 딱 새겨져 있는데 이 차량의 풍동
가상 실험을 하는 그 터널의 방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람 많이 부는 데서 공기 역학적으로 이 차를 만들기 위해서 진짜 애썼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고요. 액티브 에어로 윙이 들어가게 되면 주행 거리를 증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범퍼부 같은 경우는 좀 깔끔하게 나와 있고요. 견인 토우들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차량은 SUV고요. 얘 자체의 무게도 있기 때문에 더 무거운 것들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3.5톤까지 견인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죠. 이번에 실내도 완전히 싹 뜯어 고쳤거든요. 한번 안에 타볼게요. 완전히 싹 바뀐 카이엔 일렉트릭. 근데 여러분 들어올 때 보니까 도어가 프레임리스입니다. 이런 데서 느껴지는 그 럭셔리 SUV의 품격. 카이엔 터보 일렉트릭이잖아요. 터보나이트 엠블럼이 딱 스티어링 휠에 딱 저를 반겨주고 있고요. 강력한 성능이 색을 다 죽여놓으니까 오히려 또 들기도 해요. 빨간색, 노란색 막 그렇게 나와 있었다면 카이엔이 주는 중압감, 이 존재감 이런 것들이 약간 가볍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색상을 다 눌러놨어. 블랙을 엄청 많이 썼고요. 다 색상을 진한 회색 이런 걸로 방방 뜨지 않게 눌러놓은 느낌 때문에 앉았을 때 안정감, 단정함 이런 것들이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제일 많이 혁신적으로 바뀐 건 디스플레이인데요. 지금껏 이 포르쉐에 들어간 모든 그 디스플레이 중에 그냥 가장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계기판 같은 경우는 무려 14.25인치예요. 보통 우리 12.3인치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넓게 굴곡져 있는 형태로 나와 있고요. 가운데 있는 디스플레이도 너무 독특하게 굴곡져 있어요. 뭔가 이렇게 힌지 부분인데 정말 딱 접히진 않았고요. 정말 굴려놨어. 여기에 물을 떨어뜨리면 이렇게 쭈르르르 밑으로 내려올 것 같거든요. 마치 스키 슬로프처럼 쭉 경사면이 내려온 형태이고요. 조수석 앞쪽에도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결코 작지 않은 디스플레이예요. 얘도 14인치가 넘는 그런 굉장히 넓은 디스플레이가 중앙 디스플레이랑 같이 쭉 연결되어서 나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더 넓어 보입니다. 중앙과 조수석 디스플레이 가운데에는 살짝 구분이 되어 있긴 한데요. 패널은 이어져 있어. 비상등 버튼이 여기 나와 있죠. 좌우 쪽에 아주 얇게 슬릭한 송풍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스포츠 크로노 시계도 들어가 있고요. 날렵한 느낌들이 이런 데서 연출이 되죠.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거 칭찬해야 돼요. 전기차잖아요. 사실은 이 큰 디스플레이에 모든 기능을 다 심을 수 있었죠. 근데 일부러 바깥쪽에 이 물리 버튼을 빼놨습니다. 볼륨 조절 버튼이나 통풍 버튼 이런 것들을 아날로그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 실제 오너들은 상당히 좋아할 만한 영역이 아닐까 싶고요. 아래쪽에 카이엔이라는 이런 레터링도 보일 듯 말 듯 써있어요. 이게 막 너무 카이엔 막 써놨으면 루이비통 막 이런 느낌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보일 듯 말 듯 은은하게 카이엔이랑 아이덴티티를 숨겨놨고요. 안쪽에 보시면 덥게 나와 있는데 겉에 카본이 직조된 듯한 느낌으로 독특한 소재감으로 나와 있고요. 물리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습니다. 아주 깊숙한 안쪽에 컵홀더 2개 들어가 있는데 진짜 깊어요. 거의 팔꿈치를 그냥 다 이렇게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깊은 형태로 나와 있어서 텀블러 높이가 엄청 높더라도 안정감 있게 두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쪽에 무선 충전 패드도 나와 있습니다. 뒤쪽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의 수납함이 더 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열어보시면 안 열립니다. 이거 뭐냐면 앞쪽으로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뺄 수 있어요. 뒤쪽에 신박하게 뭔가 이렇게 물건이나 종이 같은 거 아니면 지갑, 차키 이런 거 둘 수 있는 면적이 나옵니다. 안 쓰거나 닫아놓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여기를 쓰시면 되고 앞쪽을 닫아 놓으시고 여기를 이렇게 꺼내시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스티어링 휠도 좀 단정한 편입니다. 3스포크 타입으로 나와 있고요. 좌우 쪽에 버튼부도 나와 있고 드라이브 모드 이렇게 조정하실 수 있도록 돌리는 그 맛이 딸깍
넓달까 느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간은 좌우 쪽의 면적이 좀 여유롭게 느껴지고요. 지금 제가 딱 차량을 탔을 때도 시트가 좀 많이 아래쪽으로 포지션이 내려와 있는데 쭉 전동식으로 올리시고 좀 SUV의 그 느낌을 만끽하시면서 주행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트가 좀 독특하게 문양이 재단되어져 있죠. 이 모양새도 좀 스포티한 느낌이 들고요. 누가 터보 아니랄까봐 1000마력이 넘는 미친 성능의 차이기 때문에 그런 스포츠카의 감성이 묘하게 1열에서도 느껴지는 게 가장 인상적이네요. 2열이 확실히 넓어졌을 것으로 기대를 하지 않나요? 실제로 넓다. 휠베이스가 130mm나 늘어났기 때문에 자, 레그룸 공간이 지금 시트가 거의 완전 뒤쪽까지 나와 있거든요. 주먹이 한 3개 반 정도까지 들어가는 형태고요. 2열에 앉아서 봐도 시트 뒤쪽이 상당히 매무새가 날렵합니다. 와, 그리고 위쪽에 파노라마 루프가 진짜 넓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2열 승객이 딱 이렇게 기댔을 때 기댄 머리 위치보다도 더 면적이 넓게 증대되어 있어요. 완전히 바깥에서 탔을 때 개방감이 진짜 통창 느낌으로 실내에 들어올 것 같다라는 예상이 또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2열 리어 부분은요 전동식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요거 기본 사양이에요. 휠베이스 늘어나고 2열 공간 넓어진 거 매력적인데 리어도 자유자재로 고급지게 전동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 이게 좀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닌가 싶고요. 가장 최대로 각도를 내렸을 때 이 정도의 상태입니다. 한 약 45도 정도 이렇게 내려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컵홀더 2개 나와 있고요. 넣고 빼기 쉽게 홈이 파여져 있는 거, 이런 것도 작은 센스라고 할 수 있겠죠. 2열 시트의 가운데의 면적도 결코 좁지 않아요. 차체 사이즈가 사이즈인 만큼 꽤나 널찍합니다. 여기 사실 단이 아예 없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단이 올라오긴 해요. 요렇게 앉게 되는 거. 근데 이 면적이 꽤나 넓긴 해서 아주 불편하진 않습니다. 근데 요 앞쪽 공간은 조금 타이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앞쪽부터 이 뒤쪽 공조부 버튼 같은 거 조작하고 C타입 충전하고 하는 요 뒤쪽이 많이 이렇게 후방으로 쭉 나와 있는 형태인 점, 요런 포지션은 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살펴보면요, 전동식으로 아주 부드럽게 열리네요. 기본 트렁크 용량 보자마자 와 엄청 넓다 막 이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생김새만큼의 공간이 나옵니다. 아래쪽이 많이 파놨네요. 2단으로 파놨는데 또 야무지게 공간을 쓸 수 있도록 깔끔하게 마감 처리가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기본 용량 봤을 때 한 780m 정도가 넘는데 2열 시트를 폴딩 시킬 수가 있죠. 폴딩은 버튼을 통해서 자유롭게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버튼을 한 번 딱 동시에 눌렀을 뿐인데 2개가 아주 스무스하게 자동으로 저렇게 내려가게 되고요. 완전 평탄은 아니지만 꽤나 평평하게 잘 앞쪽으로 폴딩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확실히 뭐 골프백 여러 개 실으셔도 무리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차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뭐 차박 이런 것도 무리 없이 하실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됩니다. 실제로 폴딩 다 하셨을 때 최대치 공간 활용하시면 1500리터가 넘는 그런 트렁크 용량이 나오고요. 말씀드렸던 트렁크 용량도 90리터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용성만큼은 역시 깡패다 싶은 카이엔 일렉트릭이네요. 포르쉐 카이엔 터보 일렉트릭 해외 아니고요, 국내 시장에 처음으로 출시 전에 공개하는 이 자리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800V 시스템 아키텍처가 들어간 그런 전기차이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고성능의 성능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워낙 차가 크다 보니까 배터리도 크게 들어가야 되겠죠. 113kWh의 대용량 고전압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이 배터리 어디 거예요? 한국 겁니다. 국산 배터리 들어가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합작해서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배터리 제조사 걱정 완전히 덜으실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이번에 나오게 됐습니다. 전기차는 사실 배터리도 그렇고요. 모터도 지금 리어 엑셀 쪽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열을 받았을 때 이 열 관리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기차의 성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게 바로 냉각 효율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포르쉐 카이엔 일렉트릭이 이번에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받은 점은 냉각 측면에 있어서 기존에 없었던 그런 시스템들을 활용하기 때문이에요. 이 모터 같은 경우 이번 카이엔 일렉트릭은요, 완전히 직접 냉각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냉각 통로 만들어가지고 간접적으로 열을 식혀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직접 오일을 냉각하는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출력 같은 게 지금 막 1000마력이 되는 차잖아요. 1000마력 이상이. 그 1156마력을 다 쓰고도 다시 쭉쭉 성능을 쭉 출력을 뽑아낼 수 있는 정도의 스펙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배터리 자체도 보통은 냉각할 때 한쪽면만 냉각을 하는데 이 큰 113kWh의 고전압 배터리가 양면 냉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냉각돼서 불균형이 생기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점도 안정적인 성능에 또 추가적인 답보가 되죠. 더군다나 뭐 충전을 할 때나 아니면 주행을 할 때 여러 측면에 있어서 지금껏 보지 못했던 그런 최초로 들어가 있는 전기차 기술들이 많이 들어간 차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도 그렇지만 실질적인 성능, 실질적인 효율 이런 측면에서 진짜 깡패 수준의 차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 갖고 지켜보시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 차량을 두 번째로 눈에 담지만 아직 타보지 못했습니다. 차박서영이 카이엔 일렉트릭 실제로 시승하는 현장에서도 차량 운전해보고 주행해보고 또 어떤지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미리 댓글에 이 차량에 관해서 궁금해하시는 점들 소상히 남겨주시면 그런 부분들 제가 자세히 빠르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이엔 터보 일렉트릭과 함께 차박서영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